어제부턴가 모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5접종 얘기가 나오면서 또 문제가 되던데요. 뭐 그 전에도 간간히 용량을 많이 접종한 사례, 유효기간이 지난 사례, 그리고 최초에는 접종 용량을 반으로 해서 문제됐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사고들에 의해서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기 힘들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의 원인은 이제 급격하게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접종하다가 보는 거고요. 이와 같은 일은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보는 그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명 접종하던 것도 지금 더 늘려놨습니다. 150명까지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의사 1인당 150명을 접종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 이 문제에 가장 대량으로 접종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접종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의 부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의료기관에는 의사나 간호사나 다른 그 인력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나 의사, 간호사의 규정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환자를 몇 명 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의사 또는 어떤 종류의 간호사를 몇 명을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입원 환자가 20명인 경우에 의사를 한 명 두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입원 환자 20명의 규정은 외래 환자, 수술하지 않는 환자를 한 3배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는 20명 곱하기 3 해가지고 60명까지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입원 환자가 20명이면 의사가 1인 있어야 되고요. 외래 환자가 60명이면 의사가 1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이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조사나 또 잘못했을 때 그 처벌은 행정명령, 시정명령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이 규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일이지만 이 규정이 좀 더 안전하게 변하려면, 우리 뭐 위험한 일을 하거나 경찰들이 순찰을 할 때 2인 1조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규정도 좀 더 명확하게 손을 보아서 안전하게 환자를 보고 또 접종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복 감염을 하고 있거나 무증상 감염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고, 물론 변이도 뭐 늘어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신규 환자가 36%나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고 신규 이 무증상 감염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이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증가할 겁니다. 학생들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 이 감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이나 이 증상에 있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아, 이 친구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르고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엉덩이나 외음부 쪽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속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르고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일이 있는데, 속인다기보다는 뭐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하고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료법에 이미 의료인의 정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한 환자 1인당, 의사 1인당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을 진료하던 그런 시스템, 또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을 또는 그 이상을 접종하는 건 비정상이니까 좀 시정해야 되고요. 또 이 시정해야 되는 이유는 자원의 재분배 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접종하는 병원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중하는 현상을 좀 줄여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지출되고요. 그리고 중환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는 중환자 1인당 병실료가 한 18만 원 정도 되어 있을 건데, 일반적인 중환자,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중환자 1인당 첫 치료, 입원료 이런 것들이 한 18만 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분,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분, 뭐 다리에 뭘 차고 피 주머니를 차고 있다라든지 의식이 없다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한 1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리고 그 코로나19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음압병실을 이용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환자들에 대한 하루 입원료가 18만 원에 약 3배를 해줘도 아마 51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만 원을 해줘도 대학병원들이 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쥐어짜는 것도 쥐어짜는 것 이 방식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의료 분야에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라 김사부한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 병원이나 중환자실을 갖고 있는 병원들, 또 감염병을 치료로 할 수 있는 병원들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일부 한쪽 편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 병원 하나를 지어서 감염내과 감염성 질환만을 전담하는 병원을 만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에 투자되어야 되고, 그것이 민간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상관없이 투자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